안녕하세요. 홍태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감정가격 86억 8천만 원짜리 10층 건물의 그 낙찰과 그 명도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건 번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17 타경의 22914, 용도는 상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층부터 10층까지 전체가 이제 각각 쪼개져 갖고 모두 일괄로 나온 조금 특이한 건물이었습니다. 네, 감정 가격은요 86억 8,100만 원이고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 가격은요 55억 5,590만 원이고요. 토지 면적이 이제 163평, 건물 면적이 707.8평의 이제 대형 건물이고요. 2014년 12월 1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58억 2,86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낙찰자를 대신해서 이제 제가 대리 입찰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날 아마 남부법원에서 낙찰된 물건 중에 이 가격이 최고 가격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운영했던 이제 경매 컨설팅 회사의 VIP 고객분께서 의뢰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증금을 들고 입찰을 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등기 권리를 좀 살펴볼게요. 2008년 3월 27일 근저당 이하 모두 말소고요. 인수 권리 없습니다. 수많은 근저당, 가압류, 압류 모두 소멸됩니다. 등기 권리 깨끗하죠. 자, 임차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 현황은요, 집행관이 이제 경매에 신청되고 조사할 당시 파악된 거 말고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명보다 많은 한 20명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네, 명도를 직접 진행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요. 사실 임차인 한 명하고도 협의가 좀 까다로운데 20명이 넘는 임차인하고 그것도 정식으로 계약된 임차인이 아니고요. 경매 개시 이후에 들어온 뭐 그런 분들하고 상대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저 많은 임차인들을 명도하는 거는 어떻게 명도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현명할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낙찰 받고 준비하는 뭐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 뭐 20명이 넘는 거, 그 많다 적다 차이지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 저는 그 당시에 변호사 사무장을 하고 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임차인들께서 이제 저를 대하는 어떤 태도나 답변들이 조금 친절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일단 부탁하는 어조. 내가 억울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사정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홍태 팁 하나 들어갈게요. 보통 낙찰을 받고요.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점유자하고 여러분들 상대하실 때 나 낙찰자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낙찰자 대리 누구누구입니다. 꼭 대리인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낙찰자는요, 일단 새로운 주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강하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들이 부탁을 하게 되고요. 사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정이 안 통하면은 이제 협박도 합니다. 강하게요. 욕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대리인이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나 저나 객관적인 제3자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분들도요, 어지간하면은 수긍하고요, 또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태도가 좀 많이 보일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명이 넘는 임차인분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는 제 경험상이요, 1대1 맨투맨, 1대1 만남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10층 관리실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아가지고요, 수시로 이제 임차인분들과 상담을 하고요, 또 시한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이사를 가시면 이사비 각각 100만 원씩을 드리고 3, 4개월 동안 미납된 뭐 관리비라든가 전기료, 뭐 기타 등등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안 가시고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낙찰자의 의뢰와 요청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여러분들한테 부득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청구할 수밖에 없는 저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같이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뭐 저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현명한지 잘 판단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일단 저도 제3자고요. 그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주인이 아닌데 저한테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요, 명도의 원칙은요, 무조건 원칙을 강조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꾸 다른 쪽 새길로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한 원칙대로 밀고 나가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 모두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겁주고 큰 소리 치고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요, 그 상대방들도 그에 따라서 감정이 앞서겠죠. 큰 소리 치고 나오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큰 소리 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배째라, 나 못 나간다, 법대로 해, 그렇게 들어눕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이제 예의를 갖추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더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사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전달하시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면은, 대부분의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분들도요, 이성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제 경험상 현명한 판단을 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명도가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홍티의 그동안의 명도의 팁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빌딩이라든가 다가구 같이요, 임차인들이 이제 많은 경우의 명도는요, 제 경험상 첫 스타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떤 한 분이 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남아있는 분들이 좀 분위기가 좀 싱숭생숭합니다. 저 사람 이사를 갔네?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대한 빨리 이사를 나가는 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현명한 명도는요, 기존의 임차인들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분들을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원하면은 보증금 다시 받고 월세 계약해서 재계약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가장 지혜로운 명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소개한 그 빌딩은요, 그 낙찰받은 그 의뢰인 어르신께서 모두 내보내고 본인이 새롭게 이 빌딩의 전체적인 거를 세팅을 새로 하시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임차인들 한 20명 이상 되는 분들 모두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네, 수많은 명도를 하면서요, 결국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람은 사람이다. 네,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특히 본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던 곳에서 나가야 되는 그 경매당한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제가 경험해 볼 때는 모두 비슷한 마음이다. 그래서 홍티가 항상 지겹도록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예의와 친절, 정말 상냥한 말투는 그 무엇보다도 경매, 특히 명도할 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끔은요,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협의를 하려고도 안 하고 일단 쌍욕부터 내뱉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가라, 법대로 해, 배째, 나는 못 나가, 네 맘대로 해,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세게 나온다고 해서 제 원칙은 뭐겠습니까? 맞대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쌍욕을 퍼붓고 큰 소리 친다고 해도요, 여러분 5분 이상 하는 사람 없고요, 그 이상 본인이 지쳐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또 맞대응을 하고 막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명도 협의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렇게 대치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거든요. 서로 쌍욕이 오고 간 다음에 감정이 상한 다음에는 이거는 협의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리인을 강조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낙찰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다. 왜냐하면요, 대리인은 제3자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점유자분들도 큰 소리치고 욕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낙찰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심부름하고 의뢰받아서 진행하는 대리인인데 내가 굳이 대리인한테 큰 소리 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본인이 큰 소리를 한 5분 이상 친 다음에는 약간 수그러듭니다. 왜?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낙찰자도 아닌데, 이 사람은 죄도 없는데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굳이 이 사람한테 큰 소리 친다는 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인지상정, 사람은 비슷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경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이들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힘들지 않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매 자체는 쉽습니다. 권리분석 하는 거 진짜 그야말로 쉽고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절차들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원칙들만 지켜서 차근차근 나아가셔라. 그 원칙이 허물어지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져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경매로 낙찰받고 명도하는 거 뭐 쉬운 것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2019년에 낙찰 한 건을 꼭 받아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낙찰 한 건이 아마 좀 색다른 길, 또 새로운 방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딱 정진한 다음에 화이팅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스터디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